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하여 조성된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7일 일요일 밤 9시 4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류 전쟁사에서 최고의 첩보 기만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스미트 작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스미트 작전인데요. 인류 전쟁사에서 최고의 첩보 기만 작전이 민스미트 작전입니다. 영어로는 스펠링이 MINCE MEAT 민스미트 작전입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자, 민스미트 작전이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1943년 7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38일 동안 전개된 게 연합군의 이탈리아 침공 작전인데요. 자, 그 이탈리아 중에서도 시칠리아입니다. 시칠리아. 연합군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를 침공한 작전을 작전명 허스키 작전이라고 합니다. 오퍼레이션 허스키에서 연합군의 이탈리아 시칠리아 침공 작전을 작전명 허스키 작전, 오퍼레이션 허스키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민스미트 작전입니다. 인류 전쟁사에서 최고의 첩보 기만 작전인데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관학교에서도 첩보 작전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례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민스미트 작전입니다. 자, 이탈리아 시칠리아 침공 작전이 허스키 작전이고 그것의 전초전인 기만 첩보 작전이 민스미트 작전인데요. 자, 민스미트는 원래 원뜻이 영국에서 일상 전통 요리로 먹는 게 민스미트입니다. 자, 소고기를 잘게 다져 가지고 올리브유, 그 다음에 각종 과일을 채 썰어 가지고 버무려서 샐러드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 먹는 게 영국의 전통 음식인 민스미트인데요. 자, 그래서 영국의 전통 음식 이름 민스미트를 이 작전의 명칭으로 딴 이유가 그 전통 요리를 일종의 미끼로 활용해야겠다. 추축국인 독일, 이탈리아 등에게 미끼로 활용해야겠다라는 발상에서 영국의 전통 요리 이름 그 민스미트를 작전명으로 명명을 한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국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에 침공하기 위해서 일종의 기만 작전으로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있었던 독일군들 입장에서는 연합국이 어디로 상륙 작전을 펼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종의 성동격서 전술과 비슷합니다.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을 공격한다. 이걸 사자성어로 성동격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는 채 하면서 공격은 서쪽으로 한다. 이걸 성동격서라고 하는데요. 그거하고 비슷한 첩보 기만 작전이 바로 민스미트 작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작전을
구상하게 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그 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발발이 됐고, 유럽 대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파리는 독일의 점령에 들어가서 4년 3개월 만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후에 프랑스 파리가 수복이 됐었는데요. 유럽 대륙의 대부분은 독일이 점령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점령이 되다 보니까 독일은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지배를 하고 있었고, 독일은 동부전선, 독일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인 소련 지역에서 계속 전투가 발생이 되고 있었지만, 서부전선 쪽은, 즉 독일을 중심으로 서쪽인 프랑스, 네덜란드 이쪽 지역에서는 전투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서유럽을 다 점령하고 서유럽들이 다 항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투 상황이 다 종료돼 버린 거죠. 서부전선은 전투 자체가 이제 종료된 상황이었지만, 반면에 동부전선, 소련 지역은 소련군과 독일군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고, 그래서 소련의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동부전선에서 계속 독일군의 주력이 소련을 상대하다 보니까 소련이 너무나도 힘에 벅찬다. 그래서 유럽 대륙에다가 제2의 전선을 열어달라라고 소련에서는 연합국인 미국하고 영국에게 요청을 해왔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갔었지만, 연합국 중에서도 미국과 영국은 의견 차이가 있었었죠. 자, 미국은 소련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게 제2의 전선을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 열어야겠다. 즉 프랑스 북부 지역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제2의 전선을 열어준다면 독일군이 기존에는 소련 쪽에다 올인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부 전선으로 전력을 분산시키면 독일의 주력과 맞서 싸우는 소련군의 부담이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의견 공감대를 갖기를 프랑스의 북부 지역에 상륙하는 거였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영국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영국은 북아프리카 전역을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었고,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영국이 이제 튀니지 전투를 끝으로, 사실상 북아프리카 전투는 영국의 승리로 끝났었고 독일의 패배로 끝났었는데요. 그렇지만 지중해를 장악하지 않고는 북아프리카를 완전히 지배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지중해를 장악할 목적으로 제2의 전선을 남유럽인 이탈리아 쪽에다 열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럽인 이탈리아에 상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 상륙을 한 다음에 독일의 남부 지역에서 진격을 해 들어가서 독일을 점령하자, 이게 영국의 생각이었습니다. 반면에 소련과 미국은 그게 아니라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 상륙을 해서 독일의 서부 지역으로 진격을 해 들어가자, 이런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절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완전한 장악은 아닐지라도 북아프리카 전역의 완전한 장악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본토는 아니고 이탈리아의 주요 섬 중에 엘바 섬도 있고 샤르데냐 섬도 있고 시칠리아 섬도 있고 여러 주요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시칠리아 섬 정도는 점령을 해도 괜찮지 않냐. 시칠리아 섬이라도 점령을 하게 되면 영국이 북아프리카 전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이탈리아 본토가 아니라 시칠리아를 침공하기로 했었는데요. 자, 원래 독일 생각은 이제 왜 남유럽으로 이탈리아 본토 쪽으로 상륙하자고 했었냐면,
자, 유럽의 연약한 아랫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탈리아 지역이죠. 유럽을 전체를 사람의 신체로 봤을 때 연약한 아랫배 부분에 해당되는 게 남유럽에 있는 이탈리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유럽의 연약한 아랫배에 해당되는 이탈리아 본토로 진격해서 이탈리아의 항복을 받아내고 독일군을 몰아서 계속 북진해서 독일의 남부 지역으로 진격을 해 가자는 주장이었던 반면에 미국과 소련의 생각은 프랑스의 북부 지역으로 진격을 해서 상륙을 해서 독일의 서부 지역으로 진격을 하자, 이런 생각,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결국은 절충 안으로 이탈리아 본토는 아니더라도 시칠리아 섬 정도는 점령을 하게 되면 최소한 영국이 주도하고 있었던 북아프리카 전역은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에서 절충안으로 시칠리아를 침공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탈리아 본토도 상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칠리아를 침공한 그 작전이 작전명 허스키 작전이고, 그게 1943년 7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38일 동안 전개가 됐고요. 그때 시칠리아를 지키고 있었던 독일군과 이탈리아군 병력은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23만 명입니다. 반면에 그곳에 침공하는 영국, 미국 등 연합군의 병력은 16만 명이었습니다. 수비를 하고 있는, 방어를 하고 있는 독일, 이탈리아 병력이 23만 명, 공격을 하는 영국, 미국 등 연합군의 병력이 16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38일 만에 시칠리아를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되고, 또 몇 개월 후에는 이탈리아 본토에도 상륙을 해가지고 또 계속 이탈리아군과 독일군을 밀어붙이는데요. 결국은 이탈리아군이 항복을 하죠. 이탈리아군은 항복을 하게 되고, 원래 추축국은 연합국에 반대지 않습니까? 추축국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인데요. 반면에 연합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이런 데가 연합군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는 시칠리아 섬만 점령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탈리아 본토까지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탈리아는 항복을 하고 독일군은 계속 패퇴를 거듭하다가 드디어 1944년 6월 4일에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유럽 대륙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일의 점령하에 들어가는데요. 그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유럽 대륙, 점령되어 있는 유럽 대륙의 각 국가들 중에 최초로 수도가 연합국에 의해서 점령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1944년 6월 4일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 연합군이 입성을 하는 건데요. 자, 연합군이 로마에 입성하기 직전에 독일군은 이미 철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한 독일군은 이탈리아 로마에 연합군이 1944년 6월 4일에 입성하기 직전에 연합군은 철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후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1944년 6월 6일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에서 펼쳐지죠. 그래서 결국은 영국의 상륙 시기와 상륙 지점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이견이 있었지만은 영국의 절충안으로 시칠리아를 침공하기로 한 건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확대시켜 가지고 이탈리아 본토까지 점령을 하게 되고, 드디어 1944년 6월 4일에는 이탈리아 수도 로마까지 점령을 하는데,
이틀 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펼쳐져 가지고 연합군의 로마 점령은 그냥 빛이 발해버렸습니다. 퇴색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합군의 시칠리아 점령이 작전명 허스키 작전, 오퍼레이션 허스키인데요. 그것의 전초전이 각군 주요 국가의 사관학교에서 첩보 기만 작전의 최고의 사례로 교육되고 있는 바로 오늘 말씀드릴 민스미트 작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민스미트 작전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요지는, 자, 유럽 대륙을 점령한 독일군 입장에서는 연합군이 어디로 상륙할지를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연합군은 기만 작전을 펼친 겁니다. 자, 어떤 시신을 하나 구합니다. 영국 런던의 어떤 병원에서. 이 작전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이 영국의 자원예비역 공군 중위입니다. 공군 중위. 이 자원예비역 공군 중위가 이 작전을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가지고 이게 실행된 건데요. 자, 이 영국의 예비역 공군 중위와 또 예비역 해군 소령, 또 해군 대위, 이 세 사람이 런던의 각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시신을 구합니다. 시신을 구해가지고 그 시신이 영국의 해병대 소령인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하는 겁니다. 자, 시신 하나, 실제 시신 구한 것은 노숙자의 시신을 구했습니다. 그 시신을 영국의 해병대 소령의 시신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이제 항공기를 통해서 스페인 해안가에다가 투하를 할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그 시신 안에다가 이제 그 해병대 소령으로 위장했기 때문에 실제 영국 해병대 소령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그 안주머니에다가 그 가상에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도 넣어놨고요. 또 약혼녀의 사진도 넣어놨고요. 약혼녀와의 약혼 반지 영수증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영화 티켓, 극장 티켓도 넣어놨고요. 그러니까 그 영국 해병대 소령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러한 그런 자료들을 거기에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1급 기밀, 탑 시크릿이죠. 1급 기밀을 거기에다 넣어놨습니다. 그게 뭐냐? 연합군이 그리스나 또는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지역으로 상륙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기만하는 그러한 1급 기밀 문서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신을 스페인 해안에다 버리게 되면 그 유럽 대륙을 점령하고 있었던 독일군이 그 시신을 찾아가지고 우연하게 시신을 건져가지고 그 영국 해병대 복장을 하고 있는 영국 해병대 소령인 것처럼 오인을 하게 되겠죠. 영국 해병대 소령으로 오인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안주머니를 보니까 1급 기밀이 들어있는데 그 1급 기밀 안에는 어떤 내용이 적혔냐면 연합군이 그리스나 또는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지역으로 상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급 기밀 문서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일부러 그것을 독일군이 찾아가지고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첩보 기만 작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원래는 스페인 해안가에다 투하하기 위해서 항공기로 투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항공기로 투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주머니에다가 넣어놨던 그 1급 기밀이 투하 과정에서 빠져나와 버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 1급 기밀이 안주머니에서, 시신의 안주머니에서 빠져나와 버릴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영국의 잠수함을 통해서 그 시신을 스페인 해안가 근처에다가 흘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군이 이것을, 시신을 우연하게 발견을 했고, 연합군 입장에서는 독일군에게 미끼를 던진 거죠. 미끼를. 그러니까 그 작전 이름이 민스 미트입니다. 영국의 전통 요리 이름인 민스 미트를 미끼로 활용했다 해서 민스 미트 작전이라고 칭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시신이 진짜 영국 해병대 소령의 시신인 것처럼 독일군은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연하게 영국 해병대 소령의 시신을 구했는데, 찾아냈는데, 그 비행기 사고나 또는 독일군에 의해서 격추된 영국 항공기가 추락해서 그 안에 있던 영국 해병대 소령이 탈출을 했는데 결국 스페인 해안가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익사한 걸로 이제 독일은 오인을 한 거죠. 오인을, 미끼를 덥석 물게 된 겁니다. 실제는 그 첩보 기만 작전을 위해서 영국군이 런던의 한 병원에서 시신을 구해 가지고 그 영국 해병대 소령인 것처럼 위장을 한 건데요. 독일군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실제 영국 해병대 소령인 것처럼 오인해 가지고 그 안주머니에 있는 그 기밀 문서를 보고 연합국이 상륙할 예정 지점은 그리스 또는 이탈리아 사르데냐이구나 라고 오인을 하게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동격서 전략인 거죠.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에서 공격한다 라는 성동격서 전략처럼 그리스나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으로 상륙할 것처럼 기만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그러게 기만 작전을 펼친 건데, 독일군은 그것도 모르고 덥석 미끼를 물어가지고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민스 미트 작전이라고 하고요. 자, 그게 인류 전쟁사에서 최고의 첩보 작전으로 평가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밀은 오랫동안 유지됐었어야 되는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그거에 대해서 최고의 첩보 작전이라고 하면서 그걸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밀이 공개도 되기 전에 그렇게 떠들고 다녀가지고 결국은 그 기밀이 이제 더 이상 기밀이 아닌 게 돼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떠들고 다닌 그 내용을 영화사에서 이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걸 영화로 만든 게 1956년에 개봉된 영화, 제목이 존재한 적 없는 사나이. 존재한 적 없는 사나이. 그 시신 자체가 노숙자의 시신이지 해병대 소령의 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병대 소령의 시신처럼 위장한 거였을 뿐이지 실제는 노숙자의, 불황자의 시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 제목이 1956년에 개봉된 영화 존재한 적 없는 사나이이고요. 또 지금부터 2년 전인 2022년에도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영화 제목이 민스 미트 작전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인류 전쟁사에서 최고의 첩보 기만 작전의 사례로 평가받은 작전이고요. 그래서 그게 주요해서 독일이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1943년 7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38일 동안 전개된 이탈리아 시칠리아 침공 작전에서 방어하고 있었던 이탈리아 독일군은 23만 명이고 공격하는 영국, 미국
등의 연합군은 16만 명이었는데요. 결국은 연합군이 시칠리아를 점령을 하게 되고 나중에 또 이탈리아 본토까지 점령을 하고 1944년 6월 4일에는 이탈리아 수도 로마까지 점령을 해서 혁혁한 전과를 세웠지만 이틀 후인 1944년 6월 6일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됨으로써 이탈리아 로마 점령은 빛을 발해버렸다, 퇴색돼 버렸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민스미트 작전이 성공해서 이탈리아 시칠리아를 38일 동안의 교전 끝에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때 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탈리아를 시칠리아 섬을 점령한 연합군이 대공포들을 다 설치해 놓고 대공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연합국의 미군 공수부대, 최정예 미군의 공수부대가 수송기를 타고 밤에 이탈리아 시칠리아로 이제 지원을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 공수사단이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시칠리아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시칠리아를 점령한 연합군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수부대 요원들을 수송해 오고 있는 수송기 수십 대가 시칠리아 상공에 나타나니까 시칠리아를 점령하고 있었던 연합군의 대공포들이 무차별 포격을 가했고, 또 시칠리아 섬 연안에 정박하고 있었던 연합군의 함정에서도 그 수송기를 향해서 함포 사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목숨들, 미국의 최정예 공수부대 요원 400명이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 400명이나,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 전달 체제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정보 전달이 안 돼서 시칠리아를 점령하고 있었던 연합군의 대공포 부대가 자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시칠리아로 이동해 오고 있는 미국의 최정예 공수사단 장군이 리치웨이 장군입니다. 리치웨이 장군이 사단장으로 있는 그 최정예 공수사단의 병력들이 수송기 수십 대에 나눠 타고 이동을 해 왔는데요. 그 야간에 그렇게 이동해 오니까 독일군의 전투기 내지 수송기로 오인해 가지고 오인 사격을 하는 바람에 리치웨이 장군이 이끄는 그 미국의 최정예 공수사단 병력 400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연합군 사령관이 그 당시에 그 작전을 총괄했던 조지 패튼 장군에게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엄벌에 처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전 세계 전쟁사에서 최고의 첩보 기만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스미트 작전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동양사뿐만 아니라 서양 역사에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병법이 손자병법이지 않습니까? 손자병법.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손자병법에 용감편이라고 있는데요. 사용할 용자, 간첩할 때 간자, 편자에서 용감편. 간첩을 활용해라. 스파이를 활용해라. 첩자를 활용해라. 간자를 활용해라. 즉 간첩을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손자병법의 용감편입니다. 사용할 용자, 간첩할 때 간자, 사이간이죠. 용감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첩보 작전을 모르면 군주를 보좌할 수 없고, 첩보 작전을 모르면 군대를 지휘할 수 없고, 첩보 작전을 모르면 승리를 견인할 수 없다라는 말이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자,
첩보 작전을 모르면 군주를 보좌할 수 없고, 첩보 작전을 모르면 군대를 지휘할 수 없고, 첩보 작전을 모르면 승리를 견인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 전쟁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간첩을 활용해서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즉,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간첩 스파이를 활용해 가지고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걸 게을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말이죠. 자, 영화 중에 적벽대전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적벽대전 아시죠? 삼국시대, 중국의 삼국시대, 서기 220년부터 서기 280년까지 60년 동안 전개된 중국의 삼국시대에서 위나라의 조조, 총나라의 유비, 오나라의 송권, 이 삼국 시대지 않습니까? 그때 오나라의 손권의 여동생이 적지인 위나라의 조조의 진영으로 가가지고 간첩 활동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오나라의 최고의 책사가 나오죠. 그 책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요. 오나라의 총나라의 제갈공명과 함께 오나라의 최고의 책사 역할을 하는 그 양조위가 역할을 했습니다. 양조위가 영화배우 양조위가 역할을 했는데요. 또 오나라의 최고의 책사와 총나라의 최고의 책사인 제갈공명이 이제 적벽대전을 최고의 작전으로 이끌어서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나라의 최고의 책사의 부인이 적지인 위나라의 조조 진영으로 가가지고 조조에게 마시는 차를 권유한다고 하면서 시간 끌기 작전을 해가지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동남풍이 불어가지고 동남풍을 이용해가지고 오나라와 총나라의 연합군이 위나라의 조조 군대를 다 괴멸시켜버리는 게 적벽대전이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도 결국은 그 최고의 첩보 작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자병법 용감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첩보 작전을 모르는 자는 군주를 보좌할 수 없고, 첩보 작전을 모르는 자는 군대를 지휘할 수 없고, 첩보 작전을 모르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견인할 수 없다. 전쟁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간첩을 활용해서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손자병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병법서가 손자병법인데요. 손자병법에서도 간첩 활용, 스파이 활용, 그 첩자 활용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인류 전쟁사에서 최고의 첩보 기만 작전으로 평가되는 민스미트 작전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그게 바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침공 작전인 허스키 작전의 전초 작전으로 평가되고 있고, 자, 그게 2022년에 영화 민스미트 작전이란 영화로도 나왔고요. 1956년에는 존재한 적 없는 사나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민스미트 작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우산을 받치면서 조명 아래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자, 현재 시각이 2024년 7월 7일 일요일 저녁 9시 37분입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